어제 방송에서 이제 말해드렸던 거 짤인데 몇백만 원 빠지면 욕하고 그러다 손 털고 그러다가 올라갈 때 다시 사고 저쪽에서 팔고 무한 반복하면 실드가 남아나질 않아요. 살살 다루면서 이쁘다 해줘야 올라가는 게 이오스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발 진드기 기다려주세요. 아하. 지랄하네. 이오스가 느그제 뽑히냐? 이쁘다 해주면 올라가게. 이게 전설의 짤인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이오스가 지금 4,000원대죠. 네. 이때 당시에 이오스가 6,000원이었어. 리플이 300원이고 이더리움이 32만원, 비트코인도 770만원이었는데 얘는 더 싸. 비트랑 이도는 10배 올라갔는데. 야, 이쁘다를 안 해줬나봐. 아, 이거 안 이쁘구나. 우리 뽀삐가 안 이뻐서 지금 떨어진 거죠, 여러분? 돈 투자는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네. 자, 이오스를 산 이유가 뭡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높고 또 올라가려면은 오래 걸린다. 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안 샀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랑 제일 많이 상승을 했죠. 그쵸. 리플도 사실 이때 378원인데 지금 1,몇백 원이잖아요. 3배밖에 못 올랐어요. 그런 거 보면은 남들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가 이걸 모아갔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쌍욕을 했거든요. 야, 시가총액이 높고 700만 원 너무 비싸디. 차라리 우리 집 뽀삐라든지 리플을 사면 더 많은 가격 뽀핑이 있을 거야. 비트 사는 흑우 업제라고 나를 눌렀지만 저희가 맞았죠. 예, 장기 투자하실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맞았잖아. 다른 알트코인들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안정적이죠. 그죠. 이게 내가 알트를 갖고 있어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투자를 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려면 내 마음속에 안정감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내가 알트코인을 들고 있을 때는 매일매일 등폭락이 너무 심하니까 불안해요. 하지만 비트 이더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물론 이제 상승 하락폭은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심하긴 하지만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는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한 말이 맞았고 우리한테 쌍욕했던 사람들 리플 들고 있고 이오스 들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쌍욕했던 사람들 축하드려요. 얼마 돈 못 벌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이언 페인, 비트코인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버블이다. 터지면 추악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유명 투자업체인 페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사장 라이언 페인이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버블이라고 말했다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말이야?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버블은요, 이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화폐입니다. 이거만큼 추악한 건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화폐를 찍어내는지를 알면은 사실 이 화폐 시스템 자체가 은행과 기득권층들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 서민들을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버블은 현존하는 화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처럼 유명하거나 엄청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화폐의 근본 자체가 사실 스캠이죠. 그쵸. 무제한 자기들끼리 찍어가지고 화폐에 대한 가치를 조절을 하고 예전처럼 근본이자가 있어서 이제 기축이 되는 금이 있고 이거에 따른 이제 화폐를 발행했으면은 뭐 인정할 수 있겠지만 네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니까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근본 이제 버려. 그리고 그냥 지들끼리 막 찍어내고 지들끼리 부채 불려놓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한 버블은 기존의 화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가 뭐다? 저점이다. 저점이다. 오히려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산 운용사들 비트코인 가장 먼저 조정받는다. 개인 투자자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이럴 때마다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 믿거나 말거나 뭐 개인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이런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폰지 사기는 미국 채와 모기지 버블 터진다. 비트코인 대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테라 이제 캐피털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미국채와 모기지가 이제 더 큰 위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그리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요, 중남미에 펀드 5억 달러 해가지고 암호화폐 관련돼서 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 똑똑해. 소프트뱅커 형님은 계획이 있겠지.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뉴딜 정책을 통해서 또 엄청난 화폐가 시중에 풀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포먼스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패션을 이해하지 못해. 우리가 이거 촌스러운 줄 알아, 비트코인 사니까. 내가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니까 이게 촌스러운 같이 미래에 유행할 겁니다. 그렇죠. 미래에 유행할 패션이야. 굿즈 많이 네. 입었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들 패션, 너희들 포트폴리오가 잘못됐다라고 욕하더라도 이 패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 그쵸. 날이 있을 거다. 배바지 하는 이 복고풍. 그럼요. 우리의 이더리움 사고 비트코인 사는 이제 틀딱 매매 성공할 맞아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리 있어도 돈이 쌓이는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남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은 이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의 패션을 이해 못 하잖아. 맞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플랜 B가 사실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요상한 사진을 몇 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곰돌이가 베어가 비트코인을 누르고 있다가 얘가 비키니까 곰이 튀겨져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강세장을 예고했는데 나는 궁금한 게 플랜 B야.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이렇게 예측했는데 사실 요번엔 틀렸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더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면 뭐가 덧나나? 근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그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했다가 내 손실 몇 프로 나갔습니다. 뭐 했습니다.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나는 말 안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비트코인의 C레이트 사상 최고치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했어요. 중국 때문에 뒤졌다 사람 살려주세요 했지만 거의 다 복구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요즘에 나오는 뉴스인데 우여곡절 많았던 4년간 코인 농사 마무리 집니다. 4년 만에 그럼요. 수익률 많이 높네요. 야, 4년이면은 이걸 우리는 학고라고 부릅니다. 4년밖에 안 했어? 학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학고. 안 했어? 잘 생각이 드는데 7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24억이라고 합니다. 네네. 귀엽네. 음. 사실 농사매매 달인은 저 아니겠습니까? 그쵸. 제가 농사매매 달인이죠. 7년을 한결같이. 난 아직도 농사 중이다. 농사 중이다. 야, 작물이 이제 벼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려고 말랑하는데 벌써 자르면 어떡해. 그렇지. 아직 더 잘할 건데. 그럼 아직 누렇게 익지 않았어. 맞아요. 그래서 농사매매의 달인은 내가니까 웃자고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청문회에서 미국에서 가상자산 청문회가 나왔잖아요. 그냥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고요? 네네. 그냥 규제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코인 짱짱맨. 예. 끝이에요. 그게 끝이야? 네. 여기도 뭐 우리나라 비슷하구만. 그러니까 규제해야 된다라고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부서나 이런 거를 신설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제대로 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해서 좀 교육하고 공부하고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트래블룰 자체도요. 사실 뭐 개인 지갑? 정부에서 인가받은 개인 지갑에서만 이용하게 하면 되잖아. 그러려면 또 그거를 관리하는 신생 또 이제 업체가 필요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규제. 지겹다. 그쵸. 이젠 너무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실 우리 이 정도 투자했으면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변동법에서 버티는 사람이 제일 승리자인 것 같아요. 4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매일같이 괜찮다 버텨라를 외쳐왔는데 아직까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년 전, 2년 전, 1년 전에도 사실 최저점이었고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최저점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맹신적으로 비트코인을 물고 빠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4년 동안 방송을 해보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승리자잖아. 그쵸. 내가 4년 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4년 동안 버틴 결과 어떻게 돼?
버티는 사람이 항상 인생에선 승리한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만 버티면 우리가 아무리 써도 지겨울 만큼 돈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봤습니다. 이거는 뭐 동학개미들, 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8만 전자에 물린 동학개미들 본전 탈출. 본절에 탈출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봤더니 많이 복구를 해줘서 여기 자리 많이 물렸던 애들이 본전 가까이 오니까 팔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삼성전자를 사셨고 동학개미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차라리 추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개미들 마음은 다르겠죠. 반대로 하잖아요. 뭐. 개미들을 반대죠. 그래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매 타점이지 매도 타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